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 전세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신천 하안, 신림선 사전 타당성 조사 검토 용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국민의힘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제1차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간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제주도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인 가치만두소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한 개동에서 집단 전세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잇따라 신고를 접수한 광주광역시도 임차인들의 고소와 별개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마땅히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더니 전세금 돌려달라, 나 이사를 가려고 한다 했더니 전세금 돌려줄 수가 없다. 그리고 돈을 계속 냈죠, 월세를. 그리고 이걸 딱 끝나자마자 4월달에 경매가 넘어간 거예요. 또 다른 임차인의 연락은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없는 전화라고 나오니까 황당하지 않아요. 임대사업자는 수개월째 안면 몰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어렵더라도 2배 이상 뛰어오른 대출이자 부담이라도 덜고 싶은 심정입니다. 기댈 곳은 지난달 시행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뿐입니다. 경공매 우선 매수권을 받든지 저리 대환 대출로 당장 갚아 나가야 할 돈이라도 줄여야 할 상황입니다. 이자를 80만 원씩 지금 계속 내고 있으니까 대환 대출이라도 피해 신청서가 있으면 저리로 대환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걸 뉴스에서 본 거예요. 광주광역시는 해당 아파트 임대동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잇따라 접수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아파트 한 개동에서만 수십여 세대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 금액만 세대당 최대 2억 원에 달하는 만큼 임차인들의 고소와는 별개로 경찰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를 좀 해달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광주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돈 좀 이렇게 하고 법상에 할 수 있는 돈 그렇게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광주시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모두 13건. 특별법 지원을 받기 위한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는 앞으로도 한 달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천, 하안, 신림선 사전 타당성 조사 검토 용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4일 시흥시청에서 신천, 하안, 신림선 사전 타당성 조사 검토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방안은 시흥시, 관악구, 금천구 등 공동 추진 지자체와 논의했습니다. 이날 보고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흥시, 관악구, 금천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천, 하안, 신림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4개 지자체 주민의 서울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속철도 이용 편의를 최대한 충족하는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광명시는 사전 타당성 조사 검토 용역이 완료되면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반영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건의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광역철도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제4회 광명자치분권 포럼 주민자치 아리랑을 자치분권 전문가 등 시민 250여 명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광명자치분권 포럼 주민자치 아리랑이 지난 4일 일직동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광명, 아산, 파주의 자치분권 우수 사례를 공유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주민자치 아리랑과 같은 행사를 통해 자치분권에 각오를 새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한 광명시의 노력에 경기도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승원 시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신두섭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등이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마포구가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생 현장 탐방을 시작으로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마포구청장은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현장 소통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마포구청장은 가장 먼저 합정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공유하며 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이후 구청으로 복귀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번 기념식은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향하고 경제 여건을 감안해 검소하게 진행됐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의군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대구 시민이 된 군의 군민 등 800여 명이 대구광역시 군의군의 역사적 출발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3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800여 명의 내빈과 함께 대구광역시 군의군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전제 조건으로 추진한 군의군 대구광역시 편입이라는 3년여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군의군의 광활한 대지는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며 대구광역시 군의군이 미래 50년 번영을 위해 대구굴기의 중심이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의군 시대의 개막을 알린 대구시는 군의를 활용해 대구 경북 신공항, 첨단 산업단지와 에어시티를 조성하는 등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국민의힘이 2024년도 국비사업 확보와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4일 시청 대강당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대구광역시 주요 정책 현안과 2024년도 국비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 홍 시장은 대구 경북 신공항에 성패가 달린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대구 광주 달빛 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안이 연내 통과되도록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은행 대구 이전,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공모 선정, 도심에 위치한 국군부대 이전을 위한 국방부와의 조속한 양해각서 체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내년도 국비사업으로는 국립구국운동 기념관 건립 사업, 도시철도 4호선 건설 사업, 상하로 입체화 사업, 조야 동명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 등을 건의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안흥면 다목적 센터에서 안흥면 건강플러스 마을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안흥면 건강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건강플러스 마을 사업은 마을의 건강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건강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안흥면 건강플러스 마을 사업은 갑천면, 강림면, 우천면에 이어 4번째입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 건강선언문 낭독 등이 진행됐고 환경 캠페인을 병행한 안흥면 마을길 걷기 행사도 개최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4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건강위원회 위원 16명을 구성했으며 앞으로 건강위원회를 주축으로 마을별 건강동아리 운영, 걷기 행사, 걷기길 조성 등 건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횡성 군립도서관에서 청년 리더 양성을 위한 청년 아카데미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청년을 양성하고 지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청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은 6월 공모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했으며 프로그램은 9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되고 농업, 온라인 창업, 경제, 스포츠 등 전문 분야별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횡성군은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청년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청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청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1차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간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청렴 정책을 수립하고 도민 중심의 청렴 실천 운동을 추진하는 기구입니다. 이번 협의회는 2023년 실천 의제로 공공분야 갑질 개선 노력 강화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관협의회 참여 기관들과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하는 등 청렴 충북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충북도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교육 현장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고등교육 현장의 의견을 교환하고 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은 대학 간 통합과 공유대학의 활성화 등이 지역 소멸 방지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성준 청주대학교 기획처장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서의 지방사립대 소외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역과 대학이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가 2023년 상반기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오탁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의장 등 지역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위원 및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부재 중이던 협의회 부위원장에 권오탁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의장을 선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 산업구조 전환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화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주요 위협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하며 상생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본회의에서 체결된 노사민정 상생협약은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받쳐주는 마뜩한 디딤돌이라며 노사가 다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포항제철소 1기 종합준공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제철소 1기 종합준공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포스코가 2030년까지 73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1970년 1기 설비를 착공해 3년 3개월간 투자비 1,204억 원과 연 인원 32만 4,802명을 투입해 1973년 연산 103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스코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모두의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이라며 포스코가 우리 지역 기업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포항 시민들과 포스코 임직원, 경상북도가 다시 한 몸으로 뭉쳐 세계 초일류 국가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오는 2031년 포항제철소에 수소환원제철 1기 고로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해조류를 이용한 블루카본 연구에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블루카본 워크숍이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28일 포항 바다숲 조성기념 블루카본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워크숍은 해조류를 이용한 블루카본 연구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으며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에서 트리톤 바다숲과 블루카본, 포항 바다숲을 탄소 흡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여천 NCC 폭발 사고가 설계와 다르게 제작된 불량 부품이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수는 폭발 사고 원인이 된 베킹 디바이스 불량을 여천 NCC 측이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폭발 사고 2년 전인 지난 2020년 여천 NCC가 작성한 사고 부품과는 또 다른 베킹 디바이스 검사 성적서입니다. 균열 결함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자 하청업체에 보수 작업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A, B, C, D를 다 교체를 해버렸으면은 사고가 안 나. 한 기만 그랬던 정비 이력이.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설계대로 제작돼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백킹 디바이스 두께를 176에서 181로 5mm 늘려 제작할 것을 지시한 겁니다. 제작 도면상의 단면 두께가 실제와 5mm 이상 차이가 나자 이를 맞추기 위해 아예 전체 백킹 디바이스의 두께를 5mm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과수는 이런 정황을 들어 여천 NCC가 사고가 난 다른 백킹 디바이스의 분량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감정했습니다. 공장을 만든 사람, 이것을 설계한 사람, 그리고 그런 자재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검수하고 체크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원청이에요. 그러면 뭐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원청에 있죠. 백킹 디바이스가 밀폐 부품으로 사용된 여천 NCC의 열교환기는 알려진 것만 5대. 폭발 사고의 원인이 된 주요 설비 부품이 불량으로 밝혀지고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국과수 감정서에 드러나면서 여천 NCC의 사고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큰 비가 내리면서 논밭 수천 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컸는데요. 복구도 하기 전에 이번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평소 같으면 분주한 손길로 가득해야 할 비닐하우스가 텅 빈 채 방치돼 있습니다. 곳곳 물웅덩이도 눈에 띕니다. 지난주 광주 전남에 4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1,900헥타르에 달하는 농작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 농사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너무 힘들어요. 한 차례 큰 비가 지나갔더니 이번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등 예측할 수 없는 변덕스런 날씨에 농민들은 시름이 깊습니다. 비가 확 와버리고 또 날씨가 또 확 뜨겁고 이러다 보니까 작물들이 이 환경에 적응을 못해요. 작물 생육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지난해 폭염과 호우 등으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복구 비용 등은 무려 386억 원에 달했습니다. 광주 지역 학교가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해 실력 광주를 되살리고 사교육 비용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사설 컨설팅 비용을 줄이는 1고교 1대입 디렉터 양성과 다양한 방과 후 수업 강화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고3 교실 한켠에서 1대1 상담이 한창입니다. 6월 모의평가 성적까지 나오면서 대입 전략을 수정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니까 불안하기도 하지만 선생님 말씀 들으면 더 안정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능으로 대학 간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 복잡한 대입 전형에 맞춰 학생 개개인에 맞는 전략이 중요하다 보니 사설 컨설팅 한 번에 수십만 원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담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시 교육청은 교사가 직접 입시 전문가가 되어 학생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주는 대입 전문 디렉터를 고교마다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도입이 되면서 학생이 1, 2학년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과목 선택에서부터 학교 활동의 방향성 전체를 상담해주고 조언해주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는 8교시와 9교시를 학생들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방과 후 수업을 강화했습니다. 국영수 과학 사회 과목은 물론 체육과 미술까지 35개 수업을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자기 수준별로 난이도도 선택할 수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채우고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교사들도 적극 동참해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과 보충 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질문도 자유롭게 하고 더 못 해봤던 내용도 다룰 수가 있어서 저도 보람도 느끼고 1년 사이 광주 지역 고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은 3,700여 개에서 4,500여 개로 22% 늘었고 참여 학생도 19,000여 명에서 27,000여 명으로 44%나 증가했습니다. 광주 지역 학교들이 공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사교육 비용을 줄이는 실력 광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공동 육아 나눔터 2호점이 문을 열고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가 학동생활문화센터 안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열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양육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자녀를 이웃과 함께 돌볼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으로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등도 마련됐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여수시가 어린이집 연합회 연수회를 개최하고 부모와 보육교사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친 교육에는 관내 128개소 어린이집 학부모 420여 명과 보육교사 440여 명 등 총 8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부와 2부로 구성된 유익한 강연과 전문가와 1:1 맞춤형 상담 시간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아이도 어른도 모두 행복한 제주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4일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에서 직원 및 서귀포시 중고등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에 나섰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한 급식 단가 24% 인상 합의, 특수학교 시설 개선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교육청이 함께 토대를 마련하고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와 교육청 간 진영을 뛰어넘는 협력 모델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민간 우주산업 육성, 제주형 도심교통항공 상용화 등을 통해 제주 지역의 인재를 유치하고 기업과 인력을 키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인 가치만두소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제주 지역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경제적 자립의 거점이 될 특화 사업장 가치만두소가 5일 문을 열었습니다. 가치만두소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교육과 운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훈 지사, 조종래 광주 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해 예비창업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계자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환영사 및 축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가치만두소에 참여한 6개 가족팀이 창업과 기술 교육을 받는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함께 일하는 환경을 갖추게 된 것은 축복이라며 가족 모두가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표고버섯 스마트팜과 교육시설을 방문해 예비 창업 가족들을 격려했으며 다양한 창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주한 덴마크 대사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아일랜드 조성 등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5일 제주도청에서 스베놀링 주한 덴마크 대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와 덴마크 간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을 제안하며 10월에 열리는 제주 수소 포럼에 초청했습니다. 이에 올링 대사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도하는 한국의 퍼스트 무버인 제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상호 교류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정책을 추진하는 제주도와 덴마크 간 파트너십을 통해 수소 경제 분야에서 동반 성장을 이뤄나가자고 답했습니다.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축제 먹거리 가격을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18일부터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 통합 페이지에서 먹거리 가격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축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축제 음식 등 판매 목록 가격을 세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니까요. 다가오는 여름 가족, 친구와 함께 지역 축제를 즐기러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